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말. 10년 지기 친구의 예상치 못한 배신, 신뢰했던 동료의 갑작스러운 변심, 또는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연인의 차가운 이별 통보.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낯선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SNS로 수천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수백 시간을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신의 다양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늦은 밤 술기운에 툭 튀어나온 말 한마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인 짧은 눈빛, 혹은 위기 앞에서 내린 순간적인 선택. 이런 틈새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꼭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혹은 극단적인 상황이 닥쳐서야 상대방의 본질을 알아야 할까요? 인간관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질문입니다. 적절한 순간에 던진 단 한 번의 질문이 10년의 관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몇 가지 질문들이 그 사람의 가치관, 삶의 방향성,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방식, 잠시 머뭇거리는 순간,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말을 마친 후의 미묘한 표정 변화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사람의 진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이 질문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심리학적 지식 없이도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사람, 혹은 앞으로 만날 누군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묻고 가볍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벼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뿌리를 드러내 줄 수도 있습니다. 말보다 말 사이의 멈춤, 시선, 그리고 대답 뒤의 여운 속에서 진심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멈칫하는 타이밍과 표정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어떤 상황에서 실망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이 타인에게 거는 기대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줍니다. 실망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감정이기에 무엇에 실망하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내 생일을 잊었을 때 정말 실망했어요. 생일 전날까지 연락했는데 당일에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이런 대답에서는 관계에 대한 기대와 상대방의 기억에 의미를 두는 성향이 드러납니다. 작은 기념일과 특별한 날을 중요시하며 그런 것들을 기억해주는 행위에 감정적 가치를 두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억된다는 것이 사랑받는 증거가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준비한 자료를 아무도 읽어오지 않았을 때 실망했어요. 시간을 들여 준비했는데. 이런 대답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길 원하는 성향, 그리고 상호 존중과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망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실망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 깨질까봐.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는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직접적인 소통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망에 대한 질문은 그 사람이 타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실망하고 그것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과 상황을 빠르게 수용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일상의 만족도와 관계 유지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난 1년간 당신을 가장 감동시킨 일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삶에서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무엇에 진정으로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가 아플 때 내가 늦은 밤에 약을 사다 주러 갔더니 그 친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뒀더라고요. 그 작은 고마움의 표현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 대답에서는 관계 속에서의 상호 배려와 감사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관계의 디테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신 할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을 발견했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이런 대답에서는 가족과 전통, 기억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족의 역사와 유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 성취나 도전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래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런 대답에서는 자기 성장과 성취의 가치를 두는 모습이 보입니다. 감동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동을 이야기하는 사람, 개인적 성취에서 오는 감동을 말하는 사람, 또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우연한 행운에서 감동을 찾는 사람까지. 이 질문의 답변은 그 사람이 삶의 어떤 측면에서 의미를 찾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의사결정 방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상 리스트를 만들어요. 장단점을 적고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 봅니다. 이런 대답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요. 특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이런 대답은 관계 지향적이고 집단적 지혜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정 그 자체보다 그 결정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감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머리로는 이게 맞다고 해도 가슴이 불편하면 다시 생각해보죠. 이런 대답은 내적 직관과 감정적 신호를 중요시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판단 외에도 자신의 감정과 본능이 보내는 신호를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그 사람의 핵심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사람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전을 즐기는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그 사람의 가치 체계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던 일은 언제인가요? 입니다. 이 질문은 자기 성찰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관계에서의 회복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특별히 사과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거나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는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어제 피곤해서 파트너에게 짜증을 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전혀 파트너 탓이 아니었더라고요. 바로 사과했죠. 이런 대답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사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도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했어요. 문자로는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대답은 소통의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반면 선물과 함께 사과했어요. 라는 대답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미안함을 표현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사과에 대한 질문은 그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만약 하루 동안 누군가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의 호기심과 동경, 그리고 삶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요. 이런 대답은 성취와 리더십, 전략적 사고의 가치를 두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경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오래된 친구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대학 이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궁금해요. 이런 대답은 다양한 삶의 경로와 선택의 결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인간 경험의 다양성의 가치를 두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평화봉사단원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타인을 돕는 삶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이런 대답은 봉사와 이타주의,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질문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떤 경험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그리고 자신의 현재 삶에서 어떤 측면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나 권력자를 선택하는 사람,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 또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환경의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까지. 이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봐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10분이면 감이 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보느냐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져보느냐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은 그 사람의 본심을 엿볼 수 있는 창입니다. 말로 꾸며낸 겉모습이 아닌 무심코 튀어나온 반응 속에서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무작정 오래 지낸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벼운 질문 하나가 오히려 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든 그 대답을 들은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당신에게 꽤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사람은 늘 말보다 말 사이에서 보입니다. 진심은 질문 뒤의 침묵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관계는 질문 하나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타인에게서 가장 짜증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매력은 종종 우리 자신의 숨겨진 측면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단순히 상대방을 아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가족 간의 갈등, 또는 경쟁 상황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교통체증 속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평소에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 피곤할 때 예상치 못한 냉담함을 보일 수도 있죠. 이런 순간들이 바로 그 사람의 다른 측면, 어쩌면 더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찰 포인트는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식당 직원, 택시 기사 또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숙함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주로 주기만 하는 기버, 받기만 하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며 장기적인 관계 패턴을 형성합니다. 테이커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들은 관계에서도 항상 얻을 것을 계산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중심적인 패턴이 드러납니다. 반면 기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만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전략적인 기버들은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관계와 경력을 구축합니다. 매처들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균형 잡힌 주고받음을 중요시하며 내가 주면 너도 줘야 해라는 암묵적인 규칙을 따릅니다. 이런 성향은 공정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관계를 거래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일 연락할게요.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와 같은 작은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은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비판이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드백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단순히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솔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잡아주며,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줍니다. 특히 당신의 성공을 질투 없이 기뻐해주는 사람은 귀한 존재입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의 승진, 성취, 행복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베푸는 것과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표면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면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함께 나눌 때 더 행복해지고 슬픈 순간은 나눌 때 덜 슬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관계, 진정한 관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이라는 척도에 너무 의존합니다. 오래 알아온 사람이라면 진정한 내 편일 것이라고, 혹은 처음 만난 사람은 아직 서로를 잘 모를 것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의 깊이는 시간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10년을 함께 했어도 서로의 겉모습만 볼 수도 있고, 단 한 번의 깊은 대화로도 서로의 영혼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솔직하게, 얼마나 깊이 서로를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미 있는 질문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소개한 5가지 질문은 일상적 대화 속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가벼운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이끌어내는 답변과 반응은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깊은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망에 대한 질문은 그 사람의 기대와 좌절을 다루는 방식을, 감동에 대한 질문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결정 방식에 대한 질문은 삶의 우선순위를, 사과에 대한 질문은 책임감과 관계, 회복 능력을,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한 호기심은 열망과 꿈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본질을 그려냅니다. 관계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특별히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슷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자기 이해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양방향 거리입니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으며, 그 균형은 반드시 같은 것을 주고받는 공정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성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어떤 사람은 감정적 지지로, 또 어떤 사람은 지혜와 조언으로 관계에 기여합니다. 관계의 깊이는 또한 위기의 순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친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슬픔, 어려움의 순간에 여전히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성공하고 빛날 때 질투 없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 역시 진정한 인연입니다. 소통의 질 역시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넘어 얼마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꿈, 두려움, 희망, 상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표면적인 만남을 넘어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런 대화는 종종 의도적인 질문과 진심 어린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일관성에서 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키며 비밀을 보장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한결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반면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나 약속 불이행도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갈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반면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여도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쌓이게 됩니다. 자기 돌봄 또한 건강한 관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수용의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관계 역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성장의 가능성을 믿는 태도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균형 잡힌 수용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는 변화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환경은 바뀌며 우선순위는 재정립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함께 진화합니다. 10년 전의 관계와 지금의 관계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새로운 단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를 해주거나 말해주는 것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쁨의 순간에 함께 웃고 슬픔의 순간에 함께 아파하며 일상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관계의 본질이자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의 거울이자 학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세상을 더 넓게 경험하며 삶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초대장이 됩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관계에 새로운 깊이와 의미를 더하는 작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은 늘 말보다 말 사이에서 보입니다. 진심은 질문 뒤의 침묵에서 튀어나옵니다. 관계는 질문 하나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답변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를 시간의 단위로 측정합니다. 10년 지기 친구, 오랜 동료, 어릴 적부터 알던 이웃이라는 말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지,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5가지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입니다. 최근 어떤 상황에서 실망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와 기대를 엿봅니다. 지난 1년간 당신을 가장 감동시킨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발견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라는 질문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우선순위를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했던 일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자기 성찰과 책임감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 동안 누군가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누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의 꿈과 동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견은 질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진 후에 시작됩니다. 대답을 찾아 헤매는 눈빛, 잠시 머뭇거리는 침묵, 문득 올라오는 미소, 또는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표정. 말로 표현된 대답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발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10년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면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질문하는 만큼만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편안함을 위해 또는 단순한 무관심으로 던지지 않은 질문들은 영원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물어보세요.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질문이 가장 깊은 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깊이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은 그 진실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당신이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 순간 익숙했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빛나기 시작하는지를.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